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요즘 KBO 보면서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을 겁니다. 저 타격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잠깐만, 저거 최형우 아니야? 그런데 유니폼을 다시 보면 이름은 전혀 다릅니다. 바로 KA 타이거즈의 박상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상준? 그 선수가 누구야? 이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름을 듣는 순간 사람들의 표정이 바뀝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된 말이 따라옵니다. 야! 야의 진짜다. 박상준의 등장은 말 그대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유망주도 아니고 미디어의 집중 조명을 받던 특급 신인도 아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타석에 들어서는 장면 하나만으로 야구 팬들의 시선을 전부 붙잡아 버립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너무 익숙한 타격폼 때문입니다. 박상준이 배트를 들고 서 있는 모습, 하체를 단단히 고정한 채 상체를 살짝 웅크리는 자세, 그리고 투수가 공을 던지는 순간 폭발하듯 터져 나오는 스윙 궤적까지. 이걸 보고 많은 팬들이 동시에 떠올린 이름이 있죠. 바로 최형우입니다. 단순히 비슷하다 수준이 아닙니다. 느낌만 닮은 것도 아니고요. 각도, 타이밍, 리듬까지 마치 최형우의 전성기 시절을 그대로 재생해 놓은 듯한 모습. 그래서 더더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박상준은 누군가가 오랫동안 공들여 만들어낸 엘리트 코스 출신 타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 박상준은 유튜브로 타격을 독학한 선수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 야구 좀 아는 분들은 바로 느끼실 겁니다. 요즘 프로야구가 어떤 시대입니까? 데이터 분석, 스윙 트래킹, 전담 타격 코치, 개인 트레이너까지 모든 게 체계화된 시대죠. 그런데 박상준은 그 모든 것의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바깥에서 시작한 선수였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보고 따라하고 또 보고, 유튜브에서 최영우의 타석 영상을 찾아보고 슬로우 모션으로 돌려보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보면서 스스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왜 여기서 힘을 쓰지? 왜 이 순간에 하체가 먼저 열릴까? 왜 저 타이밍에서는 헛스윙이 안 나올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누가 알려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몸으로 실험했습니다. 실패도 많았겠죠. 폼이 무너질 때도 있었을 겁니다. 주변에서는 이런 말도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따라해서 프로에서 통하겠냐? 너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야지. 하지만 박상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들입니다. 처음 1군 무대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만 해도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기회가 오면 한번 써보는 카드, 그 정도의 인식이었죠. 그런데 한 타석, 두 타석, 공이 배트에 맞는 소리가 다르기 시작합니다. 툭 맞추는 타구가 아니라 쾅 하고 터지는 소리. 외야수들이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납니다. 중계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담장을 넘어가는 첫 홈런. 그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방금 그 타구 봤어? 이거 진짜 파워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박상준의 홈런이 우연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힘으로만 밀어친 타구가 아니었고 노림수 하나로 건진 한 방도 아니었습니다. 스윙 궤적이 일정했고 타구 방향도 명확했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타석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느낌. 이때부터 상대 팀들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볼 배합이 달라지고 몸쪽 승부가 많아지고 변화구 비율도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박상준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 부분입니다. 보통 이런 유형의 선수는 대응을 당하면 흔들리기 마련인데 박상준은 오히려 버티면서 배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삼진을 당해도 표정이 무너질 이유를 분석하는 얼굴이고 파울이 나와도 다음 공을 준비하는 눈빛입니다. 그리고 하나씩 상대의 공에 적응해 갑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야의 최영우 느낌 난다. K의 내부에서도 이름이 조심스럽게 오르내리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완성도가 높다. 지금보다 더 좋아질 여지가 많다. 시간만 주면 진짜 재밌어질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의 박상준이 완성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지금은 그냥 하나씩 쌓아가는 중입니다. 이 말이 왜 무섭냐면요. 이미 이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스스로를 과정 중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2026년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 2026년일까요? 왜 전문가들은 지금 박상준을 긁어봐야 한다고 말할까요? 제2의 최형구. 이 말 사실 KBO에서 정말 많이 쓰였습니다.
조금 잘 치는 좌타 거포만 나와도 누군가는 꼭 이 표현을 꺼냈죠. 하지만 대부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최형우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가 생각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입니다. 꾸준함, 적응력, 결정적인 순간의 한 방,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타격, 메커니즘.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타자는 정말 드뭅니다. 그런데 박상준을 지켜본 사람들 사이에서 이 말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라 꽤 진지한 맥락에서 말이죠. 쟤는 스타일만 닮은 게 아니다. 타격을 대하는 태도가 비슷하다. 여기서 핵심은 태도입니다. 박상준의 가장 큰 강점은 지금 당장의 홈런 숫자나 타점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타석에서의 사고방식이 이미 상당히 성숙해 있다는 점이죠. 그는 절대 매타석에서 홈런을 노리는 스윙을 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스윙 크기를 조절하고 필요하면 밀어치기도 하고 불리한 카운트에서는 삼진을 피하는 선택도 합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준다고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감각은 수많은 실패와 관찰,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만 쌓이는 겁니다. 유튜브 독학 이야기가 여기서 다시 중요해집니다. 박상준은 정답을 외워서 타격한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늘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상대 투수들이 공략 패턴을 바꿔도 적응 속도가 빠릅니다. 몸쪽 승부가 많아지면 스탠스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변화구 비율이 늘어나면 스윙 타이밍을 늦춥니다. 눈에 띄지 않게 아주 조금씩. 이게 바로 베테랑 타자들이 가진 능력이고 최형우가 오랫동안 정상에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2026년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지금이 아니라 왜 2026년일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의 박상준은 힘보다 구조가 먼저 완성된 타자이기 때문입니다. 타격에서 가장 무서운 선수는 지금 당장 세게 치는 선수가 아니라 앞으로 더 세게 칠 수밖에 없는 선수입니다. 박상준은 하체 사용, 체중 이동, 스윙 궤적의 안정성에서 이미 평균 이상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몸이 더 좋아지고 경험이 더 쌓이면 자연스럽게 파워가 따라오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건 코치들 입장에서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괜히 KIA 내부에서 지금은 긁는 단계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직 풀파워를 쓰지 않아도 이 정도인데 2사 3년 뒤 몸과 경험이 완전히 붙으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기대감. 특히 2026년은 여러 조건이 겹치는 시점입니다. 출전 경험 누적, 투수들과의 수싸움 데이터 축적,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만의 루틴이 완전히 자리 잡는 시기. 야구에서 이 시점은 선수가 가능성에서 전력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입니다. 그리고 박상준은 그 분기점에 정확히 다가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멘탈입니다. 박상준은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전혀 들뜨지 않습니다. 홈런을 쳐도 과한 세리머니가 없고 부진해도 스스로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성장을 길게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최형우가 그랬습니다. 잘할 때도 못할 때도 자기 루틴을 깨지 않았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도 폼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박상준에게서 그 그림자가 보입니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풀타임 시즌을 치러본 적도 없고 진짜 에이스급 투수들과의 장기전 경험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앞으로 겪을 일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다 겪고 끝난 선수가 아니라 이제부터 채워질 선수. 그래서 2026년이 중요한 겁니다. 그때가 되면 박상준은 더 이상 비슷하다는 말을 듣는 선수가 아니라 아, 이게 박상준이구나 라는 평가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2투의 최형우라는 말은 어쩌면 출발점일 뿐입니다. 진짜 목표는 제1의 박상준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서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박상준이 어떻게 등장했고 왜 제2의 최형구라는 말이 가볍지 않은지 그리고 왜 2026년이 중요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박상준은 앞으로 무엇을 증명해야 할까? 그리고 정말로 그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건 가능성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야구에서 가능성과 전력 사이에는 생각보다 높은 벽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벽은 바로 풀타임 시즌입니다. 지금의 박상준은 짧은 기간 동안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건 분명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KBO는 144경기의 리그입니다. 상대 팀들은 한 선수를 한두 번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속 보고 계속 분석하고 계속 약점을 파고듭니다. 초반에는 통하던 스윙이 여름을 지나며 막히기 시작하고 체력이 떨어지는 가을에 집중 견제를 받게 됩니다.
이때 무너지는 선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거포들은 이 시기를 어떻게 버티느냐로 평가가 갈립니다. 박상준에게 이 벽은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합니다. 그는 이미 타격 밸런스를 크게 무너뜨리지 않는 타입입니다. 슬럼프가 와도 스윙을 전부 바꾸기보다는 미세 조정을 선택합니다. 이건 긴 시즌에서 엄청난 장점입니다. 두 번째 벽은 리그 적응이 끝난 투수들과의 싸움입니다. 지금까지는 신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정보가 부족했고 어디까지 승부해야 할지 상대도 탐색하는 단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몸쪽 높은 공, 낮은 변화구 유인, 카운트 싸움에서의 압박. 이제는 박상준이 싫어하는 존으로 집요하게 공이 들어올 겁니다. 여기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이 상황에서 무리하게 장타를 노리면 금방 무너집니다. 하지만 박상준은 이 부분에서도 기대를 걸어볼 만합니다. 그는 이미 볼넷을 고르는 타석이 늘어나고 있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타구를 만들어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학습 능력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학습 능력이 그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세 번째 벽은 어쩌면 가장 어려운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기대감과 비교의 무게. G2의 최형우라는 말이 계속 따라다닐 겁니다. 잘해도 비교, 못해도 비교. 최형우라면 이 상황에서 쳤을 텐데 아직은 최형구급은 아니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쏟아질 겁니다. 많은 선수들이 이 단계에서 흔들립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다가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박상준을 보면 그는 비교보다 자기 페이스를 중시하는 선수입니다. 그는 누군가를 이기기보다 어제의 자신보다 조금 나아지는 걸 목표로 삼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제2의 최형우라는 말이 그를 집어삼키기보다는 하나의 참고 자료로만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시선을 KIA 타이거즈로 옮겨보겠습니다. KIA에게 박상준은 단순한 유망주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팀은 지금 세대 전환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기존의 중심 타자들이 서서히 역할을 조정해야 하는 시점이고 새로운 축이 필요합니다. 이때 등장한 박상준은 타이밍이 너무 좋습니다. 좌타 거포, 중심 타선에 들어갈 수 있는 파워, 그리고 성장 곡선이 남아있는 선수. 이 조합은 어느 팀이든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KIA가 박상준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맡기기보다는 단계적으로 경험을 쌓게 하면서 2026년을 하나의 목표 지점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되면 박상준은 더 이상 가능성 있는 선수가 아니라 계산이 되는 전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시점에 지금과 같은 성장 속도를 유지한다면 G2의 최형우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대신 이런 말이 나오겠죠. 박상준은 박상준이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결말입니다. 야구 팬들이 새로운 이름을 외우게 되고 아이들이 그의 타격폼을 따라 하게 되고 후배들이 저 선수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는 순간 그때 박상준은 누군가의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가 됩니다. 아직은 그 결말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야구는 언제나 예상 밖의 변수로 가득한 스포츠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유튜브로 시작해 의심 속에서 버티고 실력으로 증명해 나가는 이 선수의 서사는 이미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이야기에 가장 재미있는 초입에 서 있습니다. 2026년 그 이름이 리그의 중심에서 불릴지 아니면 또 다른 가능성으로 남을지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 순간 박상준을 지켜보는 건 야구 팬에게 꽤 흥미로운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박상준 이야기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즌 그리고 그 다음 시즌까지 이 이름을 한 번쯤은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